베트남, 라오스 여행 번외편일 베트남 사람들은 통이 크다. 이재영. 베트남 북부의 제일 큰 소수민족 시장이라는 바카 시장에 왔습니다. 아래 사진은 무엇일까요? 2리터짜리 생수병에서부터 3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옥수수 증류주입니다. 사고는 싶은데 양이 너무 많다고 하자 500cc 생수병을 하나 꺼내 덜어주는군요. 베트남 사람들은 통 크게 10리터 단위로 술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마트에 들렀을 때도 대개가 5리터들이 병이더군요. 증류주라 술앗은 고량주 비슷한 향이 나고 40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여행번 외편 이 베트남어와 한자. 베트남도 옛부터 한자 문화권이자 유교 문화권이었던 것 같다. 하노이에는 공자의 사당도 있으며 옛 관리들의 복식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다. 나는 베트남어를 전혀 모르지만 베트남어는 우리 이상으로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우리는 예로부터 한자를 많이 사용해왔지만 기본적인 단어는 대부분 우리 고유의 말이다. 예를 들면 개, 닭이라 하지 견, 개로 발음하진 않는다. 그런데 베트남어에서는 기본 단어조차 한자 발음 그대로 발음하는 단어가 많은 것 같다. 그저께 농가 탐방을 갔을 때 그들은 돼지를 보고 쩌우라고 했다. 아마 저인 것 같다. 식당에 갔더니 메뉴에 닭살국수가 퍼가로 적혀 있다. 가는 아마 개인 것 같다. 채소도 차이라 하는 것 같은데 채에서 온 발음인 것 같다. 지명은 거의가 한자에서 온 것 같다. 이렇게 많은 단어가 한자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알파벳을 차용한 문자를 시용하다 보니 대부분의 단어의 유래를 거의 알 수 없게 된 것 같다. 베트남인들은 이제 한자를 거의가 모르는 것 같다. 몇 년 전 학교 교사가 직업이란 청년을 만나 과이란 글자를 써보이고는 무슨 뜻인 줄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모른다고 하였다. 베트남과 호치민이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더니 깜짝 놀라며 처음 보는 글자라 하였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남의 일 같지만은 않았다. 얼마 전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딸아이가 20여 년 전에 나온 국한문 혼용의 논문을 읽지 못해 쩔쩔매고 있어. 내가 토를 달아준 적이 있었다. 베트남 라오스 여행 번외편 3벌금 100만 동과 상도회. 베트남에 오기 전 윤석열의 베트남 방문 성과 가운데 하나로서 한국 국제면허증을 가지면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를 들었다. 이것만은 반가웠다. 이젠 베트남에서도 떳떳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생각해서 이번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국제면허증을 받아두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국제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진 베트남에서 한국 국제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젠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동기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여전히 오토바이 운전이 불가능하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거의가 무면허 운전이므로 베트남 경찰은 외국인을 타깃으로 단속을 많이 한다. 특히 하장루프에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토바이 여행을 하고 있으므로 곳곳에서 단속한다. 하장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단속에 걸렸다. 나는 국제면허가 있어 괜찮은 걸로 생각했는데 국제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무실로 들어가 책임자와 만났다. 경찰 책임자 당신은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압류당하던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나 벌금이 얼마입니까? 경찰 책임자 300,000 나 뭐라고? 300만씩이나? 이때부터 나는 경찰 책임자와 필사적으로 협상을 했다. 그리고 겨우 100로 깎았다. 100만 동을 그에게 주고 나왔다. 그런데 달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 그가 돈을 받는 태도가 뭔지 어색한 듯한 느낌을 가졌다. 뭘까?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100만 동을 주었으니까 우리의 대화 중에 밀리언이라는 말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밀리언이란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다. 아이고 두야. 그는 처음부터 300,000, 즉 30만을 얘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걸 깎고 깎아 100만을 주고 온 것이다. 경찰은
당연히 10만 동약 5,500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것을 내가 100만 동 5만 5천 원이나 주니 자신도 순간적으로 어색한 모습이 나왔던 것이다. 이런 나쁜 놈이. 지금까지 만난 베트남인들은 모두들 정직했다. 돈 종류가 하도 많아 헷갈려 가끔 내가 돈을 더 많이 주어도 그들은 자신이 받아야만 하는 만큼만 정확히 받아갔다. 그런데 경찰이란 놈들이 상도 이도 없이 10배가 되는 남의 돈을 꿀꺽 삼키다니. 아깝다.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중간 쉬는 곳에서 꽃을 파는 소수민족. 소녀에게 꽃을 한 다발 뽑은 후에 5만 동 2,700원을 주었다. 그러자 그 소녀는 꽃값은 10,000동이라며 4만 동을 도로 돌려주었다. 그놈에게 준 돈이면 이 아이들에게 꽃을 100다발은 사줄 수 있는데. 베트남 경찰의 상도위에 개탄한다. 베트남, 라오스 여행번 외편 사형날과도. 패친분들 가운데 바람의 검심이라는 일본 만화를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이다. 메이지 유신 전후를 배경으로 유신파의 칼잡이가 된 켄신이라는 청년의 활약을 그린 만화로서 데이트를 쳐 실사영화, 극장판, 애니메이션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로도 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은 걸로 알고 있다. 켄신의 무기는 영날검이다. 그는 유신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므로 유신이 끝난 후 막부 잔당들과의 싸움에서는 더 이상 살인을 않으려고 칼날 쪽은 뭉툭하고 칼등에 날이 있는 영날검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의 칼에 죽는 사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일본도는 약간의 초승달 모양으로 굽어 있다. 그러니까 켄신의 영날검은 볼록한 면에 날이 있는 보통의 일본도와는 달리 오목한 쪽에 날이 있는 것이다. 며칠 전 베트남 박하시장에서 과도를 하나 샀다. 그런데 이곳의 칼은 대형식 칼은 중국식 식칼처럼 직사각형의 둔탁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날이 좁은 칼은 대부분 초승달처럼 크게 휘어 있다. 내가 산 과도도 역시 아주 멋있게 휘어 있다. 숙소에서 사과를 깎으려고 칼을 꺼내니 어라? 칼날이 볼록한 면이 아니라 오목한 면에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서양낫처럼. 바로 켄신의 영날검과 같은 영날과도이다. 과도를 불편하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속으로 불평하며 사과를 깎는데 어라? 그게 아니다. 아주 편하다. 나는 원래 사과를 잘 못 깎는다. 그런데 이 영날과도를 사용하니 아주 쉽게 깎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일직선으로 된 우리의 과도보다 훨씬 낫다. 역시 베트남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 그런데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영날과도는 과일을 깎기 위하여 반드시 날이 있어야 하지만 다시는 살인을 않겠다고 맹세한 켄신은 왜 칼등에 날을 만들었을까? 처음부터 날이 없는 문활도를 무기로 하였으면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을 거고 칼을 만들기도 쉬웠을 텐데. 아니면 처음부터 진검 대신 목검이나 죽도를 가지고 다녔으면 더 확실했을 텐데. 그러고 보면 일본인은 머리가 나쁜 것 같다. 베트남 라오스 여행번 외편 5 유니버설 서비스 유너버설 서버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유니버설 서비스 유너버설 서버스라는 말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전기, 통신, 교통 등 공익 서비스 퍼블릭 유틸러티즈에 대해 최소한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전기료를 수천 원밖에 내지 않는 외딴 곳의 한 두 가구를 위하여 수백억 원씩 돈을 들여 전기 공급 시설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베트남 북부 고산지대를 여행하다 보면 산골 마을 구석구석까지 전기가 보급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거의 300m에 가까운 고산지대에 있는 외딴 가구에도 대부분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경치가 좋은 곳 어느 곳을 가더라도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대면 어김없이 몇 가닥의 흉물스런 전깃줄이 풍경을 망쳐놓는다. 전깃줄이 보이지 않는 풍경 사진을 찍으려면 각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깃줄에 대해 불평할 수도 없다. 평생 한번 다녀가는 관광객들의 눈을 위해 평생을 그곳에서 사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편의성 마저 박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여하튼 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전기가 유니버설 서비스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낀다. 베트남도 아마 경제적 여유가 더 생긴다면 유니버설 서비스와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